네, 안녕하십니까. NCS 건설 안전관리 분야를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18강의에 걸쳐서 건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또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능력 단위명으로 해서 18개가 지금 NCS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건설 안전 관리 계획 수립에 대하여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를 보시면은 건설 안전 계획 수립에서부터 특성 분석, 안전 보건 교육, 안전 시설 관리, 안전 점검, 또한 문서 관리, 건설 현장 안전 활동 모니터링, 또 재해 관리,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또 건설 현장 정보 소통 관리까지 해서 10가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11강은 위험물질 관리, 그 다음 전기작업의 안전관리, 운송장비 안전관리, 유해위험 요인 관리, 또 떨어짐, 맞음, 무너짐의 예방관리, 또한 건설안전보건 관련 문서관리, 네, 다음은 협력업체 안전보건 관리, 건설 현장 비상 대응 활동에 이르기까지 18가지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첫 강으로 건설 안전 관리 계획 수립은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 방침 수립하기, 안전관리 계획 대상 결정하기, 산업안전보건 예산 계상하기, 네 번째 안전관리 계획 수립하기. 네, 이렇게 해서 크게 4가지 항목을 가지고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안전관리에서는 크게 3가지 법을 가지고 크게 근간을 이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사 중에는 맨 밑에 보시면은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시공 중에 시설물의 안전을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그리고 공사 준공 후에 시설물의 공용 중의 안전을 관리하는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이 3가지 법으로 크게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은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또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은 기술개발 촉진, 또 품질 개선으로 안전을 확보하고요. 복리 정진으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중에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중심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은 재난 재해를 예방하고 효용 증진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물의 공용 중 안전을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3가지 법을 충분하게 이해하신다면 안전관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학습 1장은 안전관리 방침 수립입니다. 네, 해당 건설공사의 종류와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건설공사는 토목 같은 경우에는 교량, 터널, 댐, 하천, 상하수도, 항만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건축물, 또 관련 건축물의 부대시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 현황에 대한 구조물의 높이나 면적, 형태, 또 구조체의 주요 형식, 또 그 기초의 지정 형식, 또 집안 조사 결과 지질의 형상 및 지하수의 위치, 또 가시설 공법의 형식과 종류 등등 이러한 안전관리의 중요한 방침 설정을 위한 공사 현황을 사전에 충분하게 파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다음 두 번째로는 건설공사 종류별 중요 위험 요인을 분석을 해야 합니다. 가령 세부공사가 가설공사, 굴착, 구조물,
마감, 전기기계 설비, 기타 공사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가설공사일 때는 어떤 작업을 하겠습니까? 가설 전기 작업과 또한 설치를 위해서 비계를 설치하거나 또 추락 방지용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작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의 위험 요인을 분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설 전기 작업에서는 접촉 감전, 또 가설 전선의 감전 이런 것들을 위험 요인으로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공사에 대한 이런 중요 위험 요인들을 분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로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 방침을 검토하여야만 합니다. 안전관리 방침에는 다음의 내용들을 만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직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위험 요인의 특성과 규모에 적합하도록 안전관리 방침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 의지도 포함되어야 하고요. 또한 그 안전보건 법규와 또 조직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겠다는 구성원들의 의지가 포함되어야 되고요. 또한 분사를 통해 실행되고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의무에 대해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의사소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현장의 이해관계자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되며 조직에 적합하게 관계되는지를 주기적으로 검토, 확인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 방침을 수립하여 문서로 작성해서 현장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또 게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학습 1-2 안전관리의 방향을 설정한다 입니다. 안전관리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먼저 현장의 안전총괄 책임자, 흔히 말해서 현장 소장님이시죠. 현장 책임자가 안전에 대한 문제점 등 중요 위험에 대해 사전에 인지를 하고요. 또한 현장 책임자의 담당 역할과 현장 직원의 역할들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또 관리감독자 이렇게 담당 역할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 책임자가 안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을 하고 관심을 보여주어야 하는데요. 또한 안전관계자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은 안전에 있어서 크게 중요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공정관리, 품질관리에 안전관리가 매번 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안전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꼭 인식을 하고 또한 안전관계자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의 그런 중요성이 크다라는 것을 모두가 공유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다음 안전관리 방향 설정의 두 번째, 안전관리 실행 내용을 검토하여야 됩니다. 네, 안전관리비가 어느 정도 우리가 써야 될지 조직과 활동에 맞는 적절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고요. 거기서 안전관계자의 조언 및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도 위험성 평가에 참여하여 자기가 하고 있는 작업이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를 사전에 인지를 하고 거기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이나 시설물을 강화해서 재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4번을 보시면 신규 근로자나 고령자, 건강이상자 등은 재해 발생 확률이 높은 위험군이기 때문에 새로운 공정으로 진행하거나 작업 방법이 변경 시에는 발생 가능한 위험을 미리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자원을 지원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설계 중에 안전이 반영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요즘에는 발주처와 시공자 또 그 설계 안전보건대장, 네, 시공 안전보건대장, 네, 이렇게 안전보건대장까지도 요즘에는 작성하도록 법이 최근에 많이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 이후에는 안전이 반영되기 어려운 현실이긴 하나 앞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현장 책임자는 솔선수범하여 현장 안전 활동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체 같은 경우 위험한 내용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그 관련 사항들을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사실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현장 내에서 노사협의체나 안전보건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재해를 예방하는 큰 기구로서 되도록 안전총괄 책임자 이하 공사 관계자분들이 다 같이 협력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네, 안전관리 방향 설정 과목에서 세 번째, 안전관리를 모니터링하는 내용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의 안전총괄 책임자는 재해의 예방적인 활동과 사고 데이터 등의 보고를 적절하게 비중을 가지고 검토하여야 합니다. 또한 안전관리 조직이나 위험관리 활동이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될 것이고요. 또 공법의 변경, 주요 안전 문제 발생 시 즉시 보고를 받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무 사례에서는 우리가 근로자들은 보통 신규 안전교육만 하면 바로 현장에 많이 투입을 하고 안전 모니터링에 참여를 하는 게 거의 좀 어려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근로자를 위험성 평가에 참여시키고 또 안전 모니터링에도 참여를 시켜서 실질적인 위험 유해 요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하고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네 번째는 안전관리 성과를 검토한다입니다. 현장의 안전총괄 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안전활동에 대한 성과 관리를 하여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중요한 보완점이 있으면은 즉시 검토해서 수정도 하고 개선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회사의 안전 방침 또는 계획과 목표 등이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장의 세 번째, 안전조직 구성 및 안전보건 관리 규정 작성하기입니다. 안전관리의 조직을 결정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조직을 구성하는 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이 분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총괄 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초기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이 정확하게 자기가 인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을 한다입니다.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현장 초기에 한번 작성하면 크게 변경 없이 현장 준공식까지 가긴 합니다만 그 내용에는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에 관련된 내용들, 또 교육에 관련된 내용들, 또 건설 현장 안전관리와 관계된 부분들, 또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계된 내용들 등등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2장의 1절 안전관리 세부 목표 수립입니다. 안전관리 목표 설정을 위한 일단 자료를 먼저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기타 법령들 또한 안전보건 경영과 관련된 각종 기준과 지침들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다른 타 현장의 안전보건 실천 우수 사례들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참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안전보건 경영체제 운영을 위한 보유 자원의 활용과 또 효율성을 따져서 그 안전관리 목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네, 안전관리 목표는 지금도
재해율 전년 대비 50% 감소, 또 재해자 몇 명 이내로 관리, 또한 전사적인 안전보건 활동 등등 여러 가지 안전관리 전체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재해 5배수 달성, 이렇게 무재해 운동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으나 지금은 현장에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부 바뀌었습니다. 네, 다음은 학습 2-2 안전관리 세부 대상을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대상 공사별로 세부 작업 단위를 먼저 분류를 하여야 될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대상 공사가 건축물이나 인공구조물 공사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주요 세부 작업들이 있겠습니다. 먼저 비계조립 해체 작업 또는 높이가 5m 이상 초과하는 거푸집과 동바리 설치 작업, 또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조립 및 해체 작업, 또한 자재를 운반하기 위한 양중기 설치, 또한 천공 및 항타 작업, 철골 및 PC 조립 작업, 또한 밀폐 공간 작업, 해체 작업, 단열재 작업 등 대상 공사에 따른 주요 세부 작업을 분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세부 분류를 한 다음에는 작업 단위별 안전관리 세부 대상을 결정을 합니다. 건설기계 사용 작업에 예를 들어 본다면 안전관리 세부 대상은 우리 현장에서는 항타기와 천공기, 또한 굴착기, 덤프트럭 등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따른 작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중량물이나 하역기계, 차량용 기계에 대한 작업 계획서를 사전에 작성을 하고, 또한 안전조치 및 그 승인을 받고 나서 이러한 건설기기에 대한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습 세 번째, 안전보건 예산 사용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을 먼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급하는 공사와 또한 장기개석 공사 등 여러 가지 공사의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도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해서 적정하게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업체에게 안전관리비를 지급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원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관리비를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본사에서 사용 가능한 기준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각 현장별로 안전관리비를 예산을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요. 본사 사용 내역에 현장에서의 사용 항목 및 본사 안전전담 부서의 안전전담 직원 인건비나 업무 수행 출장비 등도 반영을 할지, 그런 부분의 기준을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안전관리비 항목 및 내용을 설정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8가지는 법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와도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두 번째, 안전시설비. 세 번째,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네 번째,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다섯 번째,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여섯 번째,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일곱 번째,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여덟 번째, 본사 사용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에서 8가지로 분류를 해서 안전관리비를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가능한 경우가 있고 불가능한 항목도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것 외에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그 부분은 다루도록 하고요. 공사 설계 내역에서의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비원이나 청소원,
폐자재 처리원, 사무보조원 등은 직접적인 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인건비는 제외가 되고요. 외부인 출입 금지나 공사장 경계 표시를 위한 가설 울타리 등도 제외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사를 하기 위한 외부 비계나 작업 발판, 가설 계단 등도 제외되는 대상입니다. 또한 안전보건의식고치 명목으로 회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제외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동 화장실, 급수, 세면, 샤워시설,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 등 이런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3-2 안전보건 예산 계상하는 부분입니다.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기는 도급공사인 발주자가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전 가격 작성 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2008년도에 개정된 법을 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낙찰률 적용을 배제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한 입찰 참가자에게 사전 고지를 하여야 되고요.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변경 계상 방법을 구체화 시켜놨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그동안 사용 가능한 항목 이외에 좀 더 포괄적으로 사용 가능 금액을 증대할 수 있도록 2018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설공사의 대상액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억 미만이나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액에 요율을 곱해서 산정을 하고요. 50억에서 50억 미만인 건설공사는 대상액에 요율을 곱하고 거기에 기초금액을 더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당 건설공사의 종류 및 적용공사를 확인하여 자기가 속해 있는 공사가 일반 건설공사 갑인지 을인지 또 중건설공사인지 철도나 궤도신설공사인지 또한 특수 및 기타 공사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앞장에서 설명드린 대로 해당 건설공사의 계산 기준은 5억 미만이나 50억 이상은 대상액에서 정한 비율을 곱하게 되어 있고요. 5억 이상 50억 미만은 대상액에서 비율을 곱해서 기초 금액을 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총 공사 금액의 70%를 대상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해당 공사의 안전관리비의 실행 예산을 확인해서 이 사용 대상은 준공 후 1년 동안 보전을 하고요. 보통은 월간 공정보고 때 월별로 사용 내역을 정리해서 발주자나 감리단한테 보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존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다음 4장입니다. 안전관리 계획 수립. 안전관리 계획 수립을 하여야만 하는 대상공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1번부터 6번까지는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특법상 1, 2종 시설물,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또 폭발물을 사용하는 공사로서 20m 이내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이내 가축의 영향이 예상되는 공사, 또 10m 이상의 천공기를 사용하거나 항타 항방길을 사용, 타워 크레인을 사용하는 공사는 무조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가설 구조물 공사나 기타 발주자 및 인허가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서는 사전에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검토를 받고 안전관리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여 안전관리 계획서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는 첫 번째는 건설공사의 개요를 먼저 작성을 합니다. 따라서 이 공사의 계약서나 위치도 또 공사 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를 참고하여 개요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안전관리 활동을 위한 조직표를 작성을 합니다.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또한 분야별 안전관리 책임자인 관리감독자, 또한 안전관리 담당자, 또 협의체 구성원 등등 안전관리 활동을 위한 조직표를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공정별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작성을 하여야만 합니다. 자체 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등의 시기나 내용 등 여러 사항들을 안전관리 계획서에 수립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는 크게 4가지 점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체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또 준공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인 초기점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사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의 공사 재개 전에 실시하는 안전점검, 이렇게 여러 가지 점검 계획을 수립을 해서 반영하고 또 그 시기가 도래했을 때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네 번째는 공사장 주변에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공사 주변의 울타리 주변, 지하매설물의 보호나 인접시설물 및 집안의 보호 등 현장 및 주변의 안전관리 사항을 작성을 하여야만 합니다. 다음 5번째,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을 수립하고 작성을 합니다. 따라서 공사장 주변에 교통소통 대책, 또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 예방대책 등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고 작성하여야 됩니다. 여기에 말씀드리는 안전관리 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한 안전관리 계획서이다 보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적용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비용에 관련해서는 차후 강의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째,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습 3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된 안전시설물이나 개인보호구, 안전점검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항목들이 있었는데요. 건설기술진흥법에서의 안전관리비는 아래와 같은 비용으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건설공사, 안전점검 비용, 여기서 말하는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한 안전점검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 방지 대책 비용, 또 네 번째, 공사장 주변의 통행 안전관리 대책 비용, 5번째,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개척 장비나 CCTV, 또한 구조적 안정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등이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말하는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에 든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째는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작성을 하여야만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교육과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안전보건교육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 부분도 차후 강의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째,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작성을 하여야만 합니다. 여기서는 비상사태의 범위를 정하고 또한 비상연락망, 또 비상동원 조직의 구성, 비상경보체계, 또 비상발생 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고 작성하여야만 합니다. 네, 9번째는 해당 건설공사의 대상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작성합니다. 대상시설물별 세부 작업에 따른 위험 유해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위험 유해 요인에 대한 세부적인 재해 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작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전점검 계획 수립이 남았는데요. 안전점검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기술진흥법상으로는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또 정밀안전점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점검도 하여야 되고 또 건설기술진흥법에서도 이러한 점검을 안전관리계획서 상에 명기를 해야 되고요. 또 공사 진척에 따라서 이러한 점검들도 진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서 그 제1장 건설안전관리 계획 수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글자로 쭉 설명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이해가 좀 많이 되셨나 모르겠는데요. 다음 2강에서부터는 좀 더 상세한 설명과 또 사진 또 여러 가지 사례를 첨부하여 좀 더 재미나고 알찬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